정 대표가 어제 공항 영접에서 보여준 허리를 굽힌 인사는 오히려 친명계에선 반감을 산 듯한 모양새입니다.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자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죠. 이건태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정 대표의 90도 인사를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이 알기로는 이 대통령은 이런 식의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하는데 정 대표도 그걸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사실상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과한 의전을 보여주기식으로 한 거란 취지인데요. 이 의원은 정 대표의 폴더 인사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고 정치 행위라면서 대통령에게까지 정치 기술을 선보이는 정 대표의 현란한 정치 기술은 솔직히 별로라면서 말로만 하는 칭송, 말로만 하는 친명, 듣기 싫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명계 중재인 박범계 의원도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대표의 폴더 인사가 자연스럽진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폴더 인사, 예. 그 점이 좀 특이했나요? 예.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죠. 예. 각도상으로 볼 때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태도로서 보여준 거 아닌가. 친명계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불출마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도전 명분을 밝혔다는 채널A 보도와 연관지어 어제 폴더 인사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때 이 비서관을 지낸 김주호 전 민주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익명으로 나온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결국은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걸 받아서 그대로 공격했거든요. 공격하라고 잡혀 찍어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순방 그 마중 인사를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다 냉랭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태도가 좋고 예의 바름보다는 어떤 마음가짐과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도 관련 보도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맹공을 가했습니다. 당무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출마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연임 도전은 이 정 대표의 욕심이라고 직격하면서 본인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잠시 쉬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를 두고 친명계 인사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지금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건태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기술로 보이십니까? 기술로 보이십니까?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뭐 젊은이들 뭐 등등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매긴 거죠. 대통령을 매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어떻게 해석될지 그건 몰랐겠습니까?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건 저는 정청래 대표가 회의석상에서 위대한 뭐 지도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표현 쓴 거 보면서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 동지,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뭐 이런 그 북한 매체 그런 것이 전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지금 저 장면 90도 인사하는 거 보면서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저런 장면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 저 두 분은 나이가 1살 차이입니다. 정치 임무는 정청래 대표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90도 폴더 인사하는 저런 걸 보면서 세계인들은 저걸 어떻게 바라볼까? 2030들은 저걸 어떻게 바라볼까? 어디까지 국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자꾸 민심이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외면하고 무슨 보안 수사권 폐지, 범죄자들한테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그거 얘기하고 정권은 짧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은 90도 폴더 인사하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인지 저런 걸로 국민들을 이렇게 뭐랄까 눈속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방송용으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 양해 바랍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 기술 또는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연스럽지 않은 인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었다면 너무 과도했다라는 비판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의 과도한 인사를 저렇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24년도 1월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모습으로 폴더 인사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당정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뭐 N차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양측의 갈등들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당정 관계가 마비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관계를 봤기 때문에 지금의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그런 정도의 갈등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은 굳이 연출하실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내에 계신 것 같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명계 일각의 연임 포기 압박과는 별개로 정 대표의 출마는 상수라는 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어제 정 대표는 이 대통령 귀국 행사에 참석한 뒤 바로 의총장을 찾은 자리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한 듯한 의미심장한 말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 정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흔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꽃이. 공항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합심 단결, 합심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서 들으신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이라는 이 정청래 대표의 말, 친문재인계이자 전직 의원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한 구절이죠. 바로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는 대목을 떠오르게 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 거취 압박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보이면서 연임 도전 의지를 표명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 대표는 올해 1월에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후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흔들리며 피는 꽃의 전문을 SNS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총 전엔 이 대통령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듯 했던 정 대표지만 정작 의총 모두 발언에선 이 대통령 국정 성과를 치켜 세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양동 작전, 양면 화법을 두고선 정치권 일각에선 연임 도전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맞서는 반명 프레임은 희석시키고 경쟁자인 이 김민석 총리와 친청 대 친석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 정청래 대표의 출마는 상수라는 분위기 속에서 여권 안팎에선 정 대표가 24일쯤 당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대표 연임 시 사퇴 시한 규정은 없지만 전준희 구성 최종 의결이 오는 26일로 잡혀 있어서 과거 이 대통령 선례를 볼 때 전준희 설치 전인 24일쯤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